안녕하세요.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고민 해결사 고혜성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은 언제 이혼해야 나에게 재산 분할이 가장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도대체 언제 이혼해야 재산 분할이 나에게 가장 유리할까입니다. 하지만 꼭 혼인 기간에 따라서 재산 분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재산 분할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지기는 하지만 대부분 비슷한 수준으로 재산을 나누도록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5대5라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모으는데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재산이 나누어진다는 말입니다. 즉, 재산 기여에 많은 공을 들인 사람은 억울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이혼을 해야 재산 분할에서 그나마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와 배우자의 상황을 두루두루 고려해 봐야 합니다. 만약 나한테 재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이혼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을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이혼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들도 최소 3년 이상 같이 산 배우자와 나누어야 하는 재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재산이 늘어나는 것과는 반대로 배우자의 채무가 더 늘어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서둘러 이혼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채무 역시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 공동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의 재산은 늘어날 희망이 없지만 배우자의 재산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혼인기간을 오래 유지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사업이 승승장구하는 중이라거나 내 배우자에게는 상속받을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이혼을 미루는 것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만 고려해서 이혼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 또는 빼돌리고 있는 재산이 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액이 아닌 야금야금 소액씩 빼돌린 재산에 대해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이 어딘가로 빼돌려지고 있는 것 같으면 이혼 준비를 서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제 이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재산 분할 시점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상담을 구체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